오늘은 2023년 개묘년에 주의해야 하는 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2023년 개묘년 2월부터 12월까지 중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달들을 좀 짚어가면서 어떤 부분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묘년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개묘년에서는요,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 묘목입니다. 이 묘목에 지장과 안을 잘 들여다보시면 어떤 게 있죠? 간목과 을목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개묘년 한 해 동안 목기운이 상당히 두드러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간목과 을목에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하신다면 간목은 이제 양목이죠. 을목은 음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양목은요, 처음에 치고 나가는 힘이 강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치고 나가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상대적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는 그 힘이 점점 약해진다. 처음에는 엄청나게 힘이 강해졌다가 뒤로 갈수록 이제 약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을목 같은 경우는 간목보다는 그 에너지 자체가 초반에 약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자신의 힘을 계속 쭉 이렇게 꾸준하게 밀고 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2024년 개묘년은요, 이 묘목의 목기운 자체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서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 2월부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내년 2월은요, 갑인일입니다. 그러면 2월 자체에 이제 목기운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죠. 목기운이 많아지면서 이 간목, 힘이 엄청나게 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천간까지 지금 간목으로 이렇게 들어와 줬기 때문에 나무 기운이 너무 강해졌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2월 달에는요, 눈, 간, 담낭 쪽, 혹은 사주에 토기운이 부족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토가 좀 부족하다. 토기운이 없거나 고립되어 있거나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소화기관 쪽, 소화기관, 위장 쪽 질환을 조심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어서 3월을 봐볼게요. 자, 3월에는요, 을묘일입니다. 자, 을묘일인 만큼 여러분, 묘목이 이렇게 두 번 들어오게 되죠. 묘목이 두 번 들어온 만큼 일단 목기운이 3월 달에도 엄청나게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2월과 3월 달에 사주에서 이렇게 목기운이 많이 들어오는데 사주 내에서 나무가 좀 안 좋은 영향을 준다. 나무가 내 사주에서 예를 들어서 편관에 속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과도하게 많은 기운들 중에 하나로 속하게 될 경우는 이 나무를 반갑게 쓰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은 2, 3월에 반드시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되는 시기가 되실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는 2월부터 한 12월 정도까지 제가 운을 좀 짚어드릴 텐데 각각 사주마다 작용하는 정도와 그 모습이 당연히 다르겠죠, 여러분.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주 자체가 모든 사람들은 다르기 때문에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그 부분은 감안을 하고 전체적인 흐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월과 3월을 봤을 때 목기운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주에 나무가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끼치시는 분들이나 건강 쪽으로 눈간 담낭 쪽에 좀 유독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사주에 토가 부족하다, 흙이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는 소화기관 쪽, 비 위쪽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된다.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4월부터는 화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4월은 병진월입니다. 4월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맨 오른쪽에다가 계묘월에 이 묘목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안에 지장간에 간목과 을목이 있다라는 거 적어 놓겠습니다. 4월은 병진월이에요. 병진월입니다. 이 진토는 여러분 지장간에 을, 개, 무가 있죠. 그리고 이 을목이 많은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4월 달부터는 목화 기운이 같이 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목화 기운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라 라고 한다면 단연코 이제 화기운 쪽으로 넘어가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화기운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5월이 됩니다. 5월은 여러분 정사월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화 중에 어떤 글자들이 있죠? 사화 중에 무, 경, 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화 중에 있는 이 경금이 지금 충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서로 부딪히는 기운이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이 정화도 여러분 볼게요. 이 정화도 이 개수와 서로 부딪히는 충을 이루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5월 달에는요. 일단 화기운이 상당히 강해지는 시기는 맞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충운이 상당히 강하다. 그래서 5월 달에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외부 환경 변화가 많을 수가 있어요. 외부 환경 변화가 많고 갈등수 여러분들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동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5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위아래로 다 부딪히는 그런 시기를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예상을 하시고 조심을 해주셔야 되는 건 있고요. 그리고 6월 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6월 달도 화기운이 계속해서 강한 무오월입니다. 6월 달에는 여러분 이렇게 무토와 개수가 합을 하죠. 합을 해가지고 화기운이 더 강해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5화에 있는 그 지장간에도 이제 병기정이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화기를 받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6월 같은 경우는 이 오화와 묘목이 약간 팔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에요. 팔을 이루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갈등이나 혹은 색정 이런 것들에 주의를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 갈등수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의 갈등이냐면 처음에는 너무 사이가 좋아요. 너무 좋다가 끄트머리로 가면서 확 깨져버리는 느낌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파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색정적인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작용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은데 4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여러분 화기운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 모습이죠. 그래서 내가 사주에 화기운이 좋지 않다. 사주가 내가 안 그래도 뜨겁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4월에서 6월 달에 화기운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건강이나 그런 외부적인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것들은 필요하고요. 내가 만약에 사주에 금이 약하다라고 했을 때는 4월과 5월과 6월에는 약간 호흡기 쪽으로 이때가 날씨는 좀 따뜻하고 덥지만 유난히 이런 쪽, 호흡기나 폐 쪽으로 내가 사주에 금이 발달되어 있지 않거나 고립이 되어 있다면 문제가 생기실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심장이나 혈 쪽도 좀 조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7월은 여러분 기미월이에요. 이 미토 안에 정화가 있기 때문에 아직 뜨거운 기운이 채 가시지 않고 꽤 많이 뜨거운 모습이죠. 그래서 7월 달까지는 화기운적인 특성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토 중에 이제 을목도 있기 때문에 이제 화기운과 목기운에 좀 영향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7월 달에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위아래 다 토기운이 들어온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사주에 토가 너무 과다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소화기관 쪽 질환을 조심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혈관이나 뭐 자궁, 비뇨기 쪽도 같이 조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 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8월에서 9월은요, 금기운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가 돼요. 8월은 경신월이고요. 9월은 신유월이 됩니다. 여러분, 8월 같은 경우는 요 신금 안에 경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충을 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9월도 마찬가지예요. 9월도 이 유금 자체가 아예 2023년 개묘년의 묘목과 지금 충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8월 달과 9월 달에도 지금 충운이 많이 들어온 시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정사월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8월에서 9월 달에도 좀 갈등수라든지 이동수, 그리고 이 갈등수는 이제 이성과의 그런 갈등도 포함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대방과의 그런 갈등을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과 9월 달은 이런 부분들을 조심을 해주셔야 되고요. 내가 사주에 금이 너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폐나 호흡기 쪽 질환을 조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달부터 12월까지의 운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오른쪽에다가 개묘년을 다시 접고요. 묘목 안에는 간목과 을목이 있는 모습입니다. 자, 10월 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0월 달부터 드디어 수기운이 들어오게 됩니다. 임술월인데요. 이 임술월의 술토는요, 차가운 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임수가 상당히 힘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수기운이 상당히 많이 강해지는데요. 이 술토 밑에 신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충운이 발생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동수나 갈등수 같은 그런 것들이 좀 생겨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11월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개해월이에요. 11월에는 이 개수가 똑같이 들어온 시기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수기운이 다른 시기보다 훨씬 더 강해지겠죠. 수기운이 힘을 받기 시작하는데 이 해수 밑에는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간목이 있어요. 그래서 11월 달에는 수기운도 상당히 많이 강하지만 목기운도 그래도 힘을 한편으로는 받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로 넘어가게 되면요. 12월은 갑자월이에요. 간목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 밑은 자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12월과 12월은요, 여러분, 공통점이 수기운과 목기운이 좀 같이 이렇게 들어오게 됐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사주에 해당하는 그런 십성의 작용이 나무와 물이 같이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11월 달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개해죠. 그래서 수기운만 있는데 이 해수 밑에 목기운도 같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나무와 물이 함께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10월부터 12월까지는 내가 만약에 사주에 너무 수기운이 많다, 수다한 사주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울증, 우울감이라고 제가 적을게요. 우울감이라든지 혹은 비뇨기과, 비뇨기 쪽, 자궁 쪽, 그리고 혈관 쪽 질환을 내가 반드시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내가 화기운이 약하다.
화기운이 사주에 좀 약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심장 쪽 질환을 반드시 관리해 주셔야 되는 부분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쭉 살펴봤을 때 여러분들이 유독 내가 좀 변화 변동이 많다라고 했을 때 있죠. 변화 변동이 좀 많을 때 있죠, 상대적으로. 이때가 체감상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내가 변화 변동이 많으면 이동도 그만큼 많아지고 자꾸 내가 변화에서 적응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 체감상 많이 이럴 때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주에서 변화 변동수는 이 충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충이 언제 많이 들어오는지를 짚어드렸고요. 그 월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사주에 있는 십성을 한번 대입해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여러분 2023년 개묘년 때 조심하셔야 되는 월 짚어드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조심하셔야 되는 현상과 건강운까지 짚어드렸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